푸틴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다고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그가 회의를 주재하거나 서방을 핵아마겟돈으로 위협하는 영상을 매일 공개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현실은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발다이 숲에 있는 벙커에 자신의 집무실을 복제해 놓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14개 방공망에 둘러싸여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푸틴이 숨는 동안 러시아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항구, 정유소, 그리고 공장들이 포함됩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거짓말에 무너지고 있으며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들을 한번 보시죠. 크렘린은 모든 사진이 같은 사무실에서 촬영됐으며 푸틴이 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라를 안전하고 강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하자면 푸틴이 주로 일하는 주요 사무실은 노보오그라입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입니다. 그래서 크렘린이 푸틴의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할 때마다 항상 이 대통령 관저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푸틴이 다른 정상들과 만나는 것, 안보 회의를 하는 것, 또는 나토를 새로운 일에 대해 비난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항상 같은 위치로 표시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렘린은 러시아인들이 푸틴이 항상 모스크바에서 일한다고 믿길 원합니다. 특별 군사 작전 중에도 그는 아무것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렘린이 공개하는 이 영상들을 자세히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실제로 지난 25년 동안 모스크바 외곽에 있었던 대통령 집무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저 문 손잡이를 보세요. 실제 집무실에서는 저 문 손잡이가 접힌 부분 위에 있습니다. 최근 크렘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문 손잡이가 접힌 부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관들은 이 사실을 종합해서 이런 식의 많은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푸틴이 전국의 집무실을 비슷하게 복제했지만 완전히 똑같이 만들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세요. 사무실 배경이 비슷한 각도인데 실제로는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의 가장 나쁜 점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크렘린에 따르면 이 두 사진은 같은 날 같은 사무실에서 찍힌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죠. 저도 그건 압니다. 그래서 배경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리모델링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고는 의심스럽네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푸틴은 어디에 있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전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 전역에 3개의 똑같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론 모스크바에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 남부의 관광 도시인 소치에 있으며 마지막 하나는 발다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 숲이 많은 도시입니다. 2025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발다이 사무실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모스크바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한가운데 있는 대통령 관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관저를 과도하게 방공망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치에 있는 관저는 바다 바로 옆에 있고 높은 지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미사일 방어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다이 관저는 완벽합니다. 그곳은 숲속에 있어 위치를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 말은 푸틴이 그 지역의 대공 방어 시스템을 충분히 숨길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은 궁전을 14개의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전쟁이 꼬마 블라디미르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여전히 러시아인들에게 자신이 나라를 구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달력을 팔고 있는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푸틴 2026년 달력, 이 러시아에서 출시됐고 몇 개 갖고 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의 사진은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말이죠. 사진에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달력 제작자들은 러시아인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강력한 지도자이자 국가의 아버지 같은 인물로 보길 원합니다. 푸틴의 인용문들은 근육을 과시하는 내용이 많고
러시아의 국경은 어디에도 끝나지 않는다 같은 예가 있습니다. 나는 비둘기지만 강한 철의 날개를 가졌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인가요? 나는 러시아가 독립적이고 주권을 가진 국가로 자립하도록 모든 노력을 해왔다. 나는 러시아가 더 강해졌다고 본다. 지난 2, 3년 동안 우리는 진정한 주권 국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난해 연말 푸틴 기자회견에서 내가 했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러 부정적 결과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보리스 옐친의 지시를 완수했다고 여겼다. 러시아를 잘 돌봐라. 나는 단지 나라를 돌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여러분 중 누군가 그 달력을 사기로 결정한다면 BASICS 코드를 꼭 사용해서 3일간의 무료 특별 군사 배송을 받으세요. 이제 푸틴의 행동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행동을 비교해보자. 젤렌스키가 뭘 하고 있는지 맞춰봐. 나는 하루 종일 자포리자 지역에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국가와 모든 우크라이나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자포리자는 바로 최전선에 있다. 젤렌스키는 나라를 걱정해 정기적으로 최전선을 찾는다. 푸틴은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방공망으로 둘러싸인 숲속에 숨어 있다.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자포리자에서 여러분의 날입니다. 동포 우크라이나인 여러분,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자포리자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전투 여단들을 방문했습니다. 제17군단 소속으로 오레오프에서 방어하는 제65 독립기계화 여단과 스텝노이르스크 인근을 지키는 제128 독립산악강습 여단 전사들도 방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휘관들과 함께 우리 진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방향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논의했습니다. 중요한 논의였습니다. 저는 이 자포리자 지역, 특히 훌리폴리와 카미안스키 방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철저하게 알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지역에 중점 둔 참모회의 열 예정입니다. 자포리자 방어와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제기된 유명한 말처럼 전쟁에서 사기는 매우 물리적이다. 3대1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기는 군대의 병력수나 군대의 힘보다 3배나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 전체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해도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이기심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이 1톤 탄두로 투파스 항구를 타격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경제의 중요한 항구로 최근 몇 주간 푸틴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항구를 계속 열지 못하면 흑해로 석유 수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푸틴이 전쟁 자금을 마련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매주 이 항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달 초 11월 2일에 우크라이나 드론도 이 항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은 정말 컸습니다. 한번 보시죠. 실제로 그 폭발이 너무 커서 러시아는 이 항구에서의 모든 수출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구 작업을 하던 중 며칠간의 수리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개발한 플라밍고 미사일로 공격했죠. 푸틴에게 그 후폭풍은 결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저게 도대체 뭐야? 룩?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노리고 있는 건 항구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밤 오르스크에서 러시아 정유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유소는 연간 600만 톤 이상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전선에서 약 900마일, 즉 1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숨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디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유소는 너무 많이 공격당해서 저도 이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푸틴이 드론 방지 그물을 설치했고 러시아 징집병들이 트럭과 드론 방지 총으로 이 지역을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에게 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러시아 당국이 정유소의 모든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정비 때문이라고 답했죠. 저는 그게 드론 파편을 뜻하는 새로운 용어 같아서 러시아어 사전에 적어둘게요. 큰 화재가 나면 그냥 장비 정비 탓으로 돌리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략적 석유화학 공장 슬라트본도 타격했습니다. 이 공장은 푸틴의 군대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군사 장비 부품과 러시아 드론 부품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그냥 새로운 친구를 찾으려고 이 드론 공장에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푸틴이 전쟁을 오래 끌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프로크로스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점령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 세계에 봐라, 러시아가 어쨌든 이기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크라이나에게 압력을 넣어서 우리에게 도네츠크 전역을 넘기라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푸틴의 계획은 전 세계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순항 미사일의 약 절반을 자국에서 생산합니다. 푸틴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세계 2 위군대를 가졌고 쿠데타가 일어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간단한 3일 작전일 줄 알았지만 그는 10년 넘게 돈바스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승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저희 콘텐츠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독립적인 보도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독점 콘텐츠, 독점 다큐멘터리, 그리고 광고 없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